자, 반갑습니다. 포밀리 하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 템플 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템플 스테이 행복 2배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단돈 2만원에 1박 2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바로 신청을 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갔다 온 절은 묘각사, 1호선의 동묘역에 있는 묘각사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묘각사의 장점은 굉장히 최신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찰과 똑같지만 일단 숙소로 들어갈 때 숙소 건물이 최신식 건물이라서 일단 난방 기능과 그리고 에어컨 기능, 그리고 샤워실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안에 필요한 샴푸라든지 바디워시, 비누 이런 것들, 치약 이런 것들은 다 있었고, 칫솔은 이제 개인이 준비를 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물병도 본인이 가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묘각사에 갔는데요. 도착을 하면은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듣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들을 때 여자 스님 한 분이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제 스님이 오셔서 인사를 딱 하십니다. 이렇게 합장을 딱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사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앉아있는 공간을 프로그램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실이 일순간에 환하게 빛나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스님이 참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그렇게 인사 한마디에 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내 가슴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시작부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108배를 합니다. 108배를 할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목걸이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108배를 하면서 비지 있잖아요. 비지를 하나씩 끼웁니다. 실에다가 실과 비지를 다 주는데 108배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끼워요. 그래서 총 108번을 하면은 이렇게 멋진 목걸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08배를 보통 사람들이 갑자기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힘든 분들은 2개씩 껴도 되고 3개씩 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예전에 매일같이 108배를 했었기도 했고, 그리고 나름 체력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1개씩만 끼면서 108배를 했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굉장히 땀도 많이 났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108배를 하는 방법은 이제 내려갈 때 팔로 이렇게 받치면서 내려가는 거였는데, 스님들의 정석 108배 방법은 그냥 다리 힘으로만 내려갔다가 다리 힘으로만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팔에 힘을 전혀 주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108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었고요. 이제 템플 스테이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체험형과 휴식형으로 나눠집니다. 체험형은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 불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체험형이고요. 그리고 휴식형은 힐링하면서 자아성찰하면서 말 그대로 휴식을 하는, 그게 바로 휴식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험형인 경우에는 일정이 이제 여러 개가 잡혀 있어서 이것저것 체험하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휴식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특이했던 거는 묘각사는 체험형이었어요. 저는 이제 휴식형을 하고 싶었는데 휴식형이 모두 다 이제 마감이 돼서 지금 행복 2배 이벤트는 벌써 마감이 끝났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템플스테이 신청이 마감이 돼갖고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템플스테이가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오고, 그쵸? 박나래 씨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 뒤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갖고 바로 이렇게 마감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체험형을 신청을 했는데, 묘각사 체험형은 거의 휴식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프로그램이 빡빡하지가 않고, 그리고 원한다면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해서 휴식하는데 굉장히 좋았고 힐링하는데 굉장히 좋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보통 이제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뭐 강의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고요. 프로그램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보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는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다른 템플스테이들과 좀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인상 깊었던 점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금 차별적이었던 건 뭐였냐면은, 저는 일단 템플스테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몰랐지만, 다른 분들이 묘각사 템플스테이의 후기에 남겨놓은 댓글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템플스테이의 식사를 봤을 때, 다른 템플스테이의 식사에 비교했을 때 묘각사의 식사는 굉장히 호화식단이에요. 호화식단. 사진을 옆에다 첨부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맛있고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첫날에 갔는데 뭐 비스켓과 뭐 초코과자, 뭐 몽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묘각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 절반, 외국인 절반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평일이었잖아요. 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왔기 때문에 평일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 한 10명, 11명 정도는 외국인이었고 한 10명 정도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자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식단을 봤을 때는, 아,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져서 스님들도 이렇게 잘 드시는구나. 제가 아는 스님들은 그냥 밥이랑 김치랑 국만 드시는 약간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뭔가 호화 식단이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약간 마음속으로 궁금했죠. 아, 그러면 스님들도 뭐 라면 이런 것도 드시나?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라면도 이게 육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아, 식사가 끝나고 이제 스님이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 아니구나.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템플스테이를 하는 기간에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절식을 하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절밥을 먹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이 템플스테이 기간에는 좀 이제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템플스테이 기간에만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는 밥과 그리고 김치 그리고 나물 한 가지 정도랑 국 해갖고 이 정도로 굉장히 검소하게 드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템플스테이 기간에는 이렇게 좀 호화식단으로 드시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기간만 되면 너무 행복하시다고. 네, 스님이 제일 힘든 게 식욕과 이제 수면욕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시다고 하시는 말씀에 되게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불 드리고, 예불은 굉장히 짧아요. 10분 정도. 나중에 예불도 드리고, 그리고 타종도 치고,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는데, 첫날에는 뭐 바디 스캔 명상이라고 해서 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쭉 스캔하는 명상을 합니다. 바디 스캔 명상을 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취침이 됩니다. 템플스테이는 9시에 취침을 합니다. 전원 소등을 하고 잠에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벽형 인간, 새벽에 잠을 자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저한테는. 그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명상을 하고 108배를 했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베개를 엉덩이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해서 1시까지 하다가 1시에 자서, 이제 또 저는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예전엔 3시에 일어났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 졸고 괴로워하길래 1시간 늦춰준 거라고 하는데, 그게 4시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4시 50분까지 나가서 또 타종을 합니다. 5시에 타종을 딱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율 참가예요. 못 일어나겠다 싶은 분들,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막 맑았지가 않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도 됩니다. 잠을 쭉 주무시고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7시 15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일어나서 식사를 하러 오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21분이 모두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타종하고 예불 듣고 그러고 이제 명상을 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갈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왜냐면은 타종이나 예불 이런 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는 거르고 명상 시간에만 좀 갈까 싶었는데, 그랬으면은 혼자 눈에 띌 뻔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타종을 치고 나서 예불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들 명상을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혹시? 제가 명상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언급을 했던 유튜버잖아요, 그죠? 그 명상을 왜 자꾸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스님의 비유가 굉장히 좋았어요. 스님의 비유가 굉장히 좋았고, 제가 예전에 명상에 관련된 책들이나 아니면은 명상에 대한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들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스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거북이를 한번 보세요. 거북이가 호흡을 어떻게 하죠? 거북이는 되게 느릿느릿 움직이고, 호흡을 되게 깊고 느리게 쉽니다. 그쵸? 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개는 굉장히 숨이 짧아요. 막 되게 가슴으로만 되게 짧게 숨을 쉽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동물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명이 어떤가요? 개는 오래 살아야 10년에서 15년, 거북이는 오래 살면 1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래서 향간에는 그런 말이 있죠. 숨을 깊고 느리게 오래 쉬면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명상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수를 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저도 늘 여러분에게 명상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고 건강해지고 늘 행복합니다. 마음이 되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아는 이제 절의 명상, 참선은, 제가 아는 절의 명상은 참선이었는데, 참선은 허리를 꼿꼿하게 딱 펴고, 그리고 시선을 정면을 한 다음에 눈을 딱 감고, 이 상태에서 생각을 비우고, 보통 화두를 하나 이제 띄우죠. 화두를 하나 갖고, 나라든지 없음이라든지, 스님의 화두는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가서 배운 명상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던 그 명상법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먼저 엉덩이 부분에 방석을 이렇게 말아서 접습니다. 네, 사진을 제가 구해서 첨부해드릴게요. 여기 딱. 근데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방석을 조금 높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펴져요. 이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로 둡니다. 시선을 아래로 두고 눈을 뜹니다.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근데 눈을 번쩍 뜨는 게 아니라 눈에 힘을 빼고 이렇게 네, 작게 뜹니다. 눈을 뜨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100% 잠을 자요. 그리고 사실 잡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명상을 할 때 눈을 뜨고 아래를 바라보면은 눈은 여러분들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아래로 향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래로 향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기운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아래로 향해서 여러분의 기운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묘각사에서 배운 명상법은 수식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를 세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랑 약간 다른데,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그냥 바라보라고만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초수를 세라고 했죠. 그쵸? 몇 초를 들이마시고 몇 초를 내쉬는지. 근데 이제 묘각사의 방법, 이제 스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여러분들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하나, 그리고 또 들이마시고 내쉬면 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쌓아가는 겁니다. 셋, 넷,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2년이든 3년이든 꾸준히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잡념이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명경지수처럼 맑은 마음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큰 스님이 확인을 하고, 야, 이제 네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다 해서 그때 화두를 준다고 합니다. 그때 참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명상하라고 하면은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춘카님, 명상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는 잡념이 너무 많아요. 저는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딴 생각을 좀 없앨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쉬운 요령 없을까요? 조금 더 쉬운 방법, 편법, 비법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방금 들으셨죠? 스님의 수련 기간, 스님들이 생각을 비우는 데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쓴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하고서, 하루 이틀 하고서 그렇게 바뀌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최소한 여러분들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하시고 나서, 꾸준하게 하시고 나서,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1시간도 안 하면서, 스님은 심지어 많이 앉으실 때는 뭐 10시간, 12시간도 이렇게 수련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수련을 30분 하시나요? 1시간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간까지 짧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수행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점점점 길어지실 겁니다. 점점점 깊어지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여유로워지고 되게 평온해지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스님의 또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스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했던 말들과 너무 일치를 해서 너무 소름 끼쳤는데, 그 전생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전 생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전생은 과거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고생하나, 고통받나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제, 그리고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로 지은 업입니다. 업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고생하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현재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은 미래의 여러분을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했을 땐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고,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을 했을 때는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결국에는 생각대로 현실이 일어난다. 생각대로 모든 것이 펼쳐진다. 일체 유심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니까.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스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0대 이제 중반? 후반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부터 영어를 잘하셨던 분이 아니라 화공과신데 이제 도를 닦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스님이 템플 스테이를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사찰입니다. 그래갖고 영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스님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원망을 했대요. 아니 부처님, 제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사찰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제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요? 왜 사람들 만나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영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템플 스테이를 진행하면서, 아, 이것 또한 나의 수행이구나. 내가 이렇게 템플 스테이를 진행하고, 그리고 내가 또 영어를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성장할 수가 있구나라고 느끼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배울수록 쉽고, 약간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 굉장히 유창하셔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게 된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깜짝 놀랐고 좀 존경스러웠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은 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결국에는 좋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정말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큰 스님이 20세에 출가를 하셔서 지금 현재 77세, 77이신데, 그러니까 57년 동안 수행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불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그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공부하신 분들 옆에 가면 여러분들 그냥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좋은 에너지, 이게 감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모든 걸 다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태는 옆으로 전염이 돼요. 수행이 깊은 분의 옆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절로 밝아지고 열리고 많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스님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템플 스테이를 제가 이제 평일에 갔다 보니까 정말로 템플 스테이를 원했던 사람들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왔냐면은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가 선생님도 오셨고, 그리고 그냥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도 있고, 그냥 명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왔던 분들이 있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일을 그만두셨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뭐 시험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그냥 명상에 관심 있거나,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힐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에 떨어져갖고 다시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템플스테이 와서 쉬러 왔다고, 네, 솔직하게 말씀하신 분이 좀 인상이 깊었고,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평일에 오전에 갔다 보니까 주말 같은 때 갔으면 되게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 약간 뭔가 시끄러울 수도 있었는데, 평일에 오전에 가다 보니까 사람이 좀 적은 편이라서 평상시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조용했고, 다들 뭔가 그래도 마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미 많이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 분들도 좀 보였고요. 얼굴이 되게 맑아요. 그냥 이 사람은 되게 마음이 맑구나. 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얼굴부터가 굉장히 맑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건 뭐 예쁜 것과 뭐 잘생긴 것과는 별개입니다. 외모랑 상관없이 얼굴이 되게 맑다, 눈빛이 되게 맑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맑은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옆에서 같이 수행을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전염이 돼갖고 더 수행을 하는데 뭔가 좀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스님과 약간 도담을 주고받고 싶었는데, 다도라고 하죠. 차를 마시면서 도를 닦는다 라고 해서 다도라고 하는데, 다도 시간에 이제 스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뭔가 이제 참가자들과 이렇게 대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거의 없어서 듣기만 했던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스님과 소통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이제 가고 나서 오늘 바로 이제 뭐 세계 슈퍼모델 뭐 이런 컨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나 봐요. 전 세계 슈퍼모델 컨테스트. 그래서 슈퍼모델들이 지금 묘각사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쁘게 다 같이 이제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짐 싸서 네, 방 정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템플 스테이를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추천드린다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번 해보기를 권유드린다는 것. 또 수행 중에서도 명상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린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좋은 결과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갑니다. 안녕.